3번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네, 미리 협의해야죠. 네. 인허가 의제니까 건축 신고 하나만 들어왔으면 거기에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나 무슨 허가나 이런 게 다 가능한지 소방시설 이상 없는지 뭐 이런 것그 건축허가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 저기 하죠. 건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협의해야 하고 협의청을 받은 과거는 네.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아마 이 인허가 의제 자체가 이게 행정기본법이 있기 전에도 원래 이렇게 아직 이거 행정기본법 문제가 아니군요. 네,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다고 하나 봐요. 저도 이건 몰랐어요. 아마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인허가 의자가 원래 이제 그 행정기본법이 있기 전부터도 이건 원래 중요한 주제였고 원래 있던 건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행정을 좀 이렇게 통할하는 기본,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본법을 만든 것 같아요, 취지가.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되나 봅니다.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알면 돼요. 뒷부분이 확실히 틀렸죠.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이렇게 해서 한정되고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이 규정되고 이럴 거면은 인허가 의제를 왜 받아요? 그 타 법령까지 다 이거를 한 번에 하자고 해서 인허가 의제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필요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조문에 나와 있죠. 조문에 지금 정면으로 반하는 4번이 워낙 쉬워서 이 3번 같은 게 이게 20일인가 30일인가 이런 거는 모르더라도 이런 숫자 안 외웠어도 당연히 답이 밑에 손들고 있죠. 23번 절차법 나왔네요. 맨날 기본법만 나오다가 처분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거 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유 제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이유 제시를 해달라고 원해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근데 뭘 이유를 제시하래.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거 그 행정절차법 시험 보는 행정사들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유 제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 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네, 틀렸어요, 1번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네, 다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야죠. 네, 뭐 전화해서 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죠. 문서로 다 보냅니다. 전자 문서로 하려면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메일 같은 걸로 띡 보내면 아니 뭐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뭐 이메일을 당연히 뭐 매일 열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 전자주소에 그 이메일이 입력된 때가 도달 일시를 보잖아요. 근데 그 못 보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뭐 틈틈이 확인을 하겠죠. 자기 왜 뭐 맞게.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뭐 이건 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라. 전자문서는 동의받아라. 동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오프라인 저기 등기 우편으로 다 보내란 얘기예요. 3번 공공의 안정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은 뭐 말이나 전화로 할 수 있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도 가능하고 전자우편도 가능하죠. 긴급하니까. 근데 여기 아닌이라고 해놔가지고 유치하게 살짝 해놨죠. 그럼 지금 아닌이라고 했으면 말이나 전화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나 전화도 다 됩니다. 긴급한 경우엔 다 돼요.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뭐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뭐 만났으면 말로 하든 전화로 하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든 집전화로 하든 뭐 전자우편으로 하든 다 마찬가지죠. 다만 전자우편은 동의는 받아야 될 거고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거, 네, 침입적 처분이라고 하죠. 네, 이럴 때 청문과 별도로 이 청문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런 절차죠. 근데 청문을 했으면은 이건 별도로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죠. 네. 행정절차법 23조 사전통지 21조 사전통지 22조 청문 등 의견 제출 절차 그 다음에 뭐 처분의 이유 제시 그 21조 22조 23조 24조 23조까지인가 그 행정절차법 가장 행정절차법에서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24번 판례 입장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사례 문제인가 이거는 약간 막 변호사 시험 느낌 나죠. 약간 적절하지 않은 거 5월 모일에 대령 진급 그 판례죠 이거 무수히 많이 저기 봤을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건의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포스타죠. 대통령이 5스타예요. 예. 별은 5개까지가 최고입니다. 그 뭐 별 5개 그 선전 있죠. 침대 광고인지 뭐였는지. 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별 5개 최고 대빵이고 육참 총장은 별 4개입니다. 위 건의에 따라 건의를 받은 달의 말일에 군 인사법을 이렇게 해서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오면 따로 의견 제출 기회나 소명 기회 등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대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네요. 자, 약간 행정사 2차 문제, 행정법 2차 문제 같은 느낌 나죠? 이 사건은 이게 잠깐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래요.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이 군인사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하므로 이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했던 판례죠. 이거 벌써 1번부터 결론이 틀렸네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행정조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거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의견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기회 줄 수 있잖아요. 네, 미생이 떠오르네요. 이거 장글의 엘리베이터 씬 5차장하고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줬어라. 그 절차상 하자 좀 지켜주지. 그냥 그 의견 제출할 기회 한번 주지. 그 대령 진급 그거 떨어졌는데 지금 그 얘기죠. 1번하고 2번은 지금 서로 상반되고 있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답이란 얘기예요. 이 판례 결론을 몰랐어도. 자, 근데 3번을 보면 자신의 비위에 해명의 사정만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2번, 3번이 같은 맥락이죠. 1번이 지금 반대 맥락이고, 그럼 당연히 1번이겠죠. 4번도 확인해 볼까요? 규정에 따르면 진급률에 포함된 자는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하기, 그러니까 별일이 없다면 그대로 그 예정자 명단 순서대로 그대로 저기 한다는 얘기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그 공무원들은 그 시즌 되면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거든요. 이런 대령 고위 공무원 아니어도 밑에 그 하급 직원들도 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별 탈이 없으면 그 명부 그대로 다 승진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급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지금 4번, 2번, 3번이 같은 맥락이죠. 이거는 이 지문을 보지 않았더라도 보기 1번, 2번, 3번, 4번만 봤더라도 지금 이 4개 중에 이 통일성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1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 대령 진급 예정? 이거 뭐였더라 결론이? 그리고 막 봤던 판례인데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또는 나 이런 판례를 난 본 적이 없다. 행정법 공부하면서 내가 놓친 판례다. 그랬을 때 이거를 쫄지 말고 일단은 이걸 읽어보면 지금 맥락에서 벗어나는 하나가 있죠. 객관식은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하든지 세 개를 틀리게 하고 한 개를 맞게 하든지, 그러니까 세 개와 한 개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곤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이 이 판례를 모른다? 이거는 2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논점을 쓸 일이 이게 그 절차법이나 이런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고 현실에도 많이 있는 문제고 이미 기출도 많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판례가 기출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공무원 이렇게 징계 관련해가지고 막 절차상 하자 위반해가지고 있고요. 노동법에서도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럴 때 기회를 줘야죠.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죠.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막 그 갑자기 떠오르는 건 그거네요. 퇴근하기 뭐 퇴근할 무렵에 갑자기 그냥 잠깐 그 청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인사위원회 열릴 건데 거기 와서 의견 진술하라고 막 그렇게 시간적 여유도 안 주고 급작스럽게 막 1시간 뒤에 참석하라고 바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위법하다고 했던 노동법 판례 있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뭐 변호사 시험, 행정사 시험, 노무사 시험 다 이런 행정법 나오는 것들은 다 뻔하죠. 그 논점들이. 25번 국가배상 책임 적절하지 않은 거, 이중배상 금지 이런 거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합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죠. 별도의 보상을 받았을 때 국가배상으로 이중적으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적용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얘기하면 자배법은 그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그 자배법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용어죠. 그래서 이건 국가에 기속되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이건 경과실인데 이게 지금 경자를 뺐어요. 이런 거 살짝 틀은 거, 이런 게 좀 객관식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게
경과실입니다.